꼭 정말 그래? 라는 생각도 하고 진짜 해야 되는 그렇다고 거야. 경시를 공부하면 이게 보인다고? 이걸 봤기 때문에 경시를 본 건데 그럼 당연히 경시를 봤으면 이건 이미 네, 자 오늘은 경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성민 원장입니다. 자, 각자 소개 한 번씩 하시죠. 네. 저는 오우진 부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네, 한 실장입니다. 네, 이 실장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여기 저희랑 여기 실장님 두 분. 자, 우리가 이제 경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주제 얘기해볼 만한 것들을 쭉 적었더니 굉장히 많고 아 이거 또 잘못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경시가 무엇인지 경시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시가 무엇인가. 그래서 도무지 할 얘기가 없어서 경시라는 게 이제 한자로 봤을 때 이제 뭐 이제 겨루는 시험이라고 또 돼 있고 경시 대회라고 또 보면은 이렇게 정의되네요. 한 분야의 특기자들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치는 대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뭔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그것을 이제 시합해서 누가 가장 잘하는지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경시인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경시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힘들다면 경시가 좀 비슷한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서 경시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아보는 뭐 예를 들어서 경시와 사고력 또 경시와 심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서 일단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시가 무엇인지 혹시 뭐 어렵죠? 시작을 하기가. 어렵죠. 제가 스타트를 끊을까요? 네네. 그 서울 주요 학군이라고 부르죠. 소위 말하는 뭐 대치동, 뭐 그다음에 목동, 중대동 뭐 이런 주요 학군들을 저 다 다녀봤네요. 네. 네. 주요 학군들에서 경시라고 하면 대다수 어머님들은 다 알아들으세요. KMO 공부, KMO와 관련된 공부라는 것들을 알아들으시는데 이쪽 지역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그런 심화 공부 쪽에 약간 관심이 좀 부족하셨거나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경시라고 하면 그냥 뭐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뭐 지금 없어졌지만 뭐 교내 경시 그다음에 성대 경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경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경시 공부라고 하는 거는 KMO 기반으로 한 심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서울권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시라는 것은 그냥 일단 KMO를 기반한 공부라고 하고 KMO는 한국 수학 경시 대회라고 하죠. 네. 그래서 KMO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애매하게 진행됐었죠. 네. 네. 그래서 매해 올해는 5월쯤에 예, KMO가 있었습니다. 네. 경시에서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억지로 KMO를 찾아서 같이 끼워 주시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경시라는 이름 혹은 KMO랑 경시는 약간 이렇게 동일시도 하는데 학원들 보면 경시관, 영재관이 나누어져 있기도 해요. 이게 가끔은 어떤 팀장이나 약간 이권 따라서 아 이게 약간 정치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약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어떤 경시 쪽에 이제 기반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조금 더 입시에 치중해가지고 조금 더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든가 원래는 같이 한 팀이어도 된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영역을 나누어서 굳이 경시관은 약간 KMO 쪽의 결과를 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영재관은 뭐 KMO는 결국은 시기가 되면 보는 거긴 한데 그거보다 이제 영재 입시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방법 이게 굉장히 둘의 초반 과정이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후반에 사실 같은 거죠. 경시관 가다가도 영재관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인 거고 영재관을 가기 위해서도 경시를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이런 차이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수학만 놓고 보면 굳이 그게 왜 분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정치적인 것, 그 내부적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걸 그런 경우들의 경험이 생각이 나는 조회수가 것 같아요. 올라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다 써놔서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경시를 왜 하는가? 너무 어려워. 경시를 왜 하는가?
예전에는 정말 입시를 위한 거였을 거고요. 네. 타이틀이 분명히 이제 큰 역할을 했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입시 아주 직접적이라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뭐 좀 더 깊이 있는 자극을 이제 주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좀 간접적이나마 아이들이 그런 깊이까지의 공부를 했을 때 뭐 여하튼 뭐 수능이라든지 전반적인 학습에 있어서는 이제 심화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일단 크게 먼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는지라고 묻는다면 경시.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경시, 그러니까 뭐 경시 꼭 시험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물론 시험이라는 거 점수로 결국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점수나 그런 걸로 하겠지만 예전에는 공부도 어찌됐건 뭐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취미 활동 중에 하나라는 얘기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물론 수학을 저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걸 막 고민하고 막 해가지고 깨달음 얻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하나씩 알아가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이 쓰지 않는 작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원래 작도가 중1 때 나오지만 실제 제대로 된 작도의 원리를 다루려면 중3 과정까지 다 알고 약간 경시적인 것까지 준 다음에 그 작도를 언급하면서 배우면 참 신기한 게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교육 과정에서 별로 필요 없으니까 사실 안 하게 되지만 그런 작도들을 하나하나 해보면 아 옛날엔 이건 정말 재밌는 거였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도구 두 개로 이 그림을 그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을 반으로 나눠낼까 하는 그 아이디어들은 되게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점수인 거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원리와 진리를 좀 탐구하는 거. 수학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외계인이 왔을 때 수학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영화신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봤을 때도 가장 진리에 가깝고 뭔가 약간 어디서나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학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탐구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있는 걸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게 경시에 또 뭐 그런 걸 탐구하는 게 경시이지 않을까. 꼭 누구보다 더 잘 풀고 아닌 걸 떠나서서 물론 이제 지금은 문제 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의 상당수는 그런 깊이 있는 과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물론 또 대치와 아닌 뭐 대치동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경시를 무조건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의 한 과목처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아닌데 그냥 지금 해야 돼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은 좀 재미를 못 붙이기도 하죠. 그냥 입시의 한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약간 진리 탐구기도 하고 입시의 한 도구로서도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굳이 이제 또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 저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심화 학습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뭐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더 큰 그림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시 현행으로 되돌아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까지 아는 상태에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 요즘 공부하는 경시의 그 과목이 결국은 대학 수학 수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소화하고 아이들이 본인 걸로 좀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정말 이제 더 위쪽에 있는 상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까지 공부를 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중고등 내용으로 들어오면 훨씬 그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더 깊이 있는 얘기까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거죠. 네, 더 위에 있는 그림을 이제 그쵸. 접하고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 접한 게 그냥 구경을 하고 왔는지 본인 걸 이제 만들고 왔는지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그런 성취도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게 아마 저희가 영상을 좀 나눠서 할 때 후반에 이런 K모 공부나 경시 공부가 또 이제 어떤 학교 시험이나 심화 그래서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밑에 와서 공부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논의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꼭 정말 그래? 라는 생각도 하고 진짜 해야 되는 그렇다고 거야. 경시를 공부하면 이게 보인다고? 이걸 봤기 때문에 경시를 본 건데 그럼 당연히 경시를 봤으면 이건 이미 잘하겠지 막 이런 전 논점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자 그럼 뭐 경시에 대한 얘기 이거를 어느 하나씩 뭐 막 정리하면서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경시와 사고력의 차이 이거 한번 뭐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시와 사고력의 차이, 경시와 심화의 차이, 경시와 사고력의 차이. 두 가지 수업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냥 좀 네. 뭐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목적성 없이 일단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애기들의 사고력 수업. 네, 그냥 어쨌든 간에 교과만으로 아이들의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쉬운가? 저는 물론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도 교과를 충분히 넓게도 깊게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넓게 깊게 알려주는 선생님도 많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약간 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단 뭐 3-1 기본 수업을 하더라도 되게 깊이 있게 수업을 하면 기본 책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다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2개 반의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반 같은 경우는 되게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3-1 기본 진짜 기본 책을 가지고 되게 폭넓게 문제를 풀었는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3-1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 수준이 꽤 많이 올라가서 괜찮았던 게 있고 또 같은 내용의 수업을 동시에 같은 반에 했는데 막 깊게 들어가면 대다수의 아이들 자세가 딱 이렇게 돼 이렇게. 일단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순기능으로 놓고 보면 이제 뭐 사고를 계속 깊게 넓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사실 교과 연계되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하면 도움은 많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요거 먼저 사고력 먼저 네. 정리할게요. 경시와 사고력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랑 경시가 약간 전 진도적인 부분의 차이. 어떻게 보면 큰 아이들의 사고력이 경시라는 것도 맞는 말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등 한 중1, 2 정도 범위까지 원래는 요즘 사고력은 중3 정도까지 배운 친구들한테는 굳이 사고력의 도구가 원래 사용 안 되는데 요즘 사고력 책들에서는 그 정도 내용까지도 또 다루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 중등 정도 범위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벗어나지 않는 정도 기반으로 많은 것들 사실은 경시를 다루는 거예요. 사고력이 그러니까 경시적인 내용 또는 그러니까 사고력이 더 어렸을 때는 간접적인 중등의 경험을 시키기도 하지만 중등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사실 쉬운 초반에 있는 경시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특히 논리 부분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 또는 정수, 수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막 그런 탐구하고 규칙성 찾고 그런 것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준까지 공부했을 때 이제 정말로 심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배울 때가 이제 경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어떤 수학적인 뿌리는 같은 뿌리인 건데 이제 초반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화의 그 경계선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을 받아들였느냐, 이거 못 받아들였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래서 민증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이런 것처럼 너 그래서 이제 만 18세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런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고1 정도의 수학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경시와 사고력으로 조금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경시 사고력 뭐 생각나는 게 뭐 없네요. 자 없고 그러면은 경시와 심화의 차이 어려운 경시와 심화. 이것도 제가 생각을 살짝은 정리해봤는데 경시와 심화. 사실 요즘은 심화와 경시의 경계선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막 그 문제집들 보면 아니 이걸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이거 경시책 어디 있는 이 그림을 그냥 결국 그대로 갖다 썼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심화책들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안 어려운 문제집에도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 생각은 들죠. 하나는 너무 문제집이 쉬워 보일까 봐 출판사에서 넣거나 아니면 이게 어려운 건지 모르고 넣거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제 경시와 심화의 차이는 어떤 이제 학교 시험 내신이라는 경계선에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학교 시험 기준으로 결국은 그 학교 시험의 끝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심화. 그래서 시험엔 절대 나올 수 없고 이거는 KMO 정도 가거나 혹은 어떤 영재고 입시나 그럴 때부터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나 이론들 그 정도가 이제 경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경시와 심화의 차이. 너무 적절해서 또 생각 추가로 의견 나올 게 없지 않아요? 더 혹시 어때요?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네.
근데 경시가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교과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던 것들 중에 이제 고1 심화서들 보면 진짜 경시책에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고1 것만 봐도. 근데 고1 거 중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답지를 보면요. 그냥 교과로만 풀면 걔는 문제 못 풀어요. 너무 복잡하고 길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시 과정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스킬들을 사용을 하면 뭐 세 줄 만에 풀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교과 심화를 잘 하기 경시라는 범주 안에 이제 교과 심화 문제들도 좀 들어 있는 거 혹은 경시의 문제를 교과 심화로 좀 가져왔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이 경계선이 심화와 원래 이제 심화와 경시의 경계선이 아니라 내신과 경시의 경계선도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그렇죠. 느낌은 좀 네. 있어요. 이게 자꾸 이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예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늘 두려움이 차 있어요. 애들이 정말 다 맞으면 어떡하지? 문제집 다 풀었으면 이거 다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애들이 안 풀어본 문제를 문제집 심화 문제 찾는 걸로 안 끝나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그 심화 문제를 풀 거라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외국책 뭐 그럼 결국은 찾을 수 있는 것이 경시책이나 외국 경시 대회 그런 데서 그거에 이런 거죠. 이제 억지로 이것도 이 영역의 하나의 문제로 취급할 수 있겠다라는 걸 찾아내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나오면 아이들은 새로운 유형이 탄생하는 건 거죠. 저는 막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1년에 막 전국에서 한 새로운 유형이 5개만 탄생해도 100년 후에는 신유형만 500개인데 이거 늦게 태어날수록 너무 힘든 공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 내신 쪽에서 결국 심화와 경시 쪽을 계속 끄집어 내리면서 이게 막 이렇게 섞인 거죠. 섞인 부분이 좀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런 내신을 넘는 부분이 이제 경시이지 않나 그런 일단은 그럼 뭐 경시가 무엇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결국은 뭐 말 그대로 시합을 하는 건 거죠. 학습에 대해 학습 가지고 뭐 서로 이제 경쟁하고 일단 경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